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6월 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22.67포인트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2850억 순매수, 기관은 1583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66.18포인트 1.82%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3,247억 순매수, 기관은 36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긴축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금량도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5.30원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4월 주간 고용 지표가 부진을 보이고 주요국들이 그 금리 인하 단행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발 훈풍이 지속되면서 SK하이닉스, PSK홀딩스, SDI, 워트, DIT, KC텍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5일날 우리는 이제 현충일로 휴장했을 때 5.16% 상승하면서 액면 분할 호재 그리고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었고 시총 2위 자리도 등극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7일날 6월 7일날 장 마감 후에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시행되는데 지난 2일 대만에서 열린 테크 엑스포 컴플렉스 2024에서도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루빈을 공개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해 제품 성능, 수익, 파이프라인, 점유율, 개발자 지원 등에서 경쟁사를 여러 해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가가 1,500달러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이제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시 시총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회장이 또 전일 대만에서 TSMC 회장 등과 대만 IT 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AI 및 반도체 분야에서 협업 방안 등을 논의를 했고 또 SK하이닉스가 HBM4부터 성능 향상을 위한 베이스 다이 생산에 TSMC의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할 계획으로 이 협력을 바탕으로 HBM4를 2025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양사가 SK하이닉스, HBM과 TSMC가 CoWS 기술 결합도 최적화하고 HBM 관련 고객들의 요청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또 최근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 하이라이 호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HBM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었고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고 삼성 HD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한편 이 최원준 삼성전자 MX 사업부 개발실장 부사장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가 온 디바이스 AR을 강화를 해서 7월부터 카카오톡 등에서도 실시간 통역 가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AI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곧 공개될 새로운 폴더블 제품에는 폴더블에 최적화된 갤럭시 AI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폴더블 폰은 갤럭시 제품 중 가장 다재다능하고 유연한 폼 팩터라면서 갤럭시 AI와 함께 결합되면 더욱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또 아울러 밤사이 유럽은행 ECB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진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임상 신약 승인 모멘텀과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수혜 기대감에 에이프로젠, 알테오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인벤티질의 페트롬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도 일부 종목들이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상반기 글로벌 의약품 시장 침투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HLB, 알테오전의 주가 상승을 보았을 때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개별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 보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반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항암제 시장에서도 여전히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ADC, 이중항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ADC는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을 임상 중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부작용이 단점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향후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중항체는 2021년부터 매년 신약이 여러 개 등재될 만큼 임상 연구가 활발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 바이오 보안법에 또 주목해야 되는데, 초당적인 법안이라 빠르면 연말에 대통령 서명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2032년까지 WXI 기업과의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국내 CDMO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현재 바이오주가 각종 이슈와 고금리로 투자자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향후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항암, 비만 치료제 등 이런 분야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속속 발표된다면서 K바이오가 다시 투자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한 흐름이 좋았습니다. 유럽이 EU가 다음 달 4일, 7월 4일부터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와 미국도 그다음에 테슬라 등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에코프로머티 상한가, PNT, 삼성 SDI, 코이즈, 테이페스, DIT 등 광무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유럽연합행위원회가 다음 달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후에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 관련 청문회를 위해서 지난 3일 브뤼셀에서 집행위원회 무역부와 만났다면서 청문회에서 이 기업들이 7월 4일 잠정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율은 다음 주 기업들의 비공개로 통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뉴욕 증시가 7일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것도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고, 테슬라, 리비안 등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중국의 특정 도로에서 또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시작할 9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목록을 발표했는데, 테슬라는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도 실험주행 면허를 곧 취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당분간 GM 신차 효과 기대감에 또 기대는 오랜만에 단기 랠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GM 체인 기업들과 인터배터리 관련 차세대 소재 기업, 기술 기업들의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고, 하반기 GM과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신차 출시를 앞두고 셀과 소재 주문량 증가도 예상되면서 5월 일시 감소했던 양극재 수출 중량도 6월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GM 이코녹스의 35,000달러 모델 출시가 하반기 더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9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인벤터리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화장품 수입량 증가와 향후 점유율 확대 기대감에 실리콘투, 아모레퍼시픽, 강스텐바이오 상한가, CTK, J2K 바이오, 선진 비투사이언스 등 일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반등이 좋았습니다. 올해 4월 기준 미국에 수입하는 화장품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의 비중이 전월 대비 2% 증가하면서 22%를 기록하면서 수입 물량과 점유율 기준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 수준이고,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중 한국이 다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부분은 4월 미국이 수입한 화장품 물량이 전월과 유사하고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화장품 물량은 9.9% 증가했다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 한국의 점유율 상승을 보았을 때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또 미국향 화장품 유통기업의 피크 아웃을 논하기에 아직 이르고, 또한 미국 화장품 산업에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는 점유율 또한 여전히 낮기 때문에 미국향 화장품 기업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놀자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야놀자가 7월달 다음 달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아주 IB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등 일부 야놀자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야놀자가 7월달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계획인데, 야놀자가
4억 달러에서 4억 달러 하나로 약 5,413억 원 정도를 조달할 계획이고 기업 가치는 70억에서 90억 달러, 9조 5,800억에서 12조 3,100억 원에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관사는 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야놀자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소프트뱅크 등도 공식 논평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야놀자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고 소프트뱅크는 공식 논평 아직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인성정보, 토마토 시스템,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바디 등 원격 진료, 비대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가 이날 자정까지 치러지고 의협 차원의 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 지난 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협의 투쟁, 지지, 집단 행동 참여 여부 투표가 전날 오후 6시 기준 유효 투표 인원 12만 9,200명 가운데 5만 8,813명이 참여하면서 투표율이 45%를 넘었습니다. 의원 총파업 투표 결과가 오는 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교수, 개원이, 봉직이 등 13만 의사들이 가입되는 의협이 총파업을 결정할 경우 대학병원은 물론 동네 병의원 개원들까지도 휴진하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 지금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 교수들이 오늘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보라면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늘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제 모든 전공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대감이 재부각이 되면서 일부 관련주,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SK스퀘어, 코아시아, 형성그룹, 두산, CJ, 신한지주, DGB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롯데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일부 지주사 은행,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테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액트지오 고문 브리핑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 브리핑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 화성밸브, 대동스틸, 하이스틸,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GSE, 휴스틸, 동양철강,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세아제강 등 남북남 가스관 사업, 도시가스, 관광업체, 피팅, 밸브, LPG,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주성 관련 종목들이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오 고문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밝혔고 아브레오 고문이 밝힌 석유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는 저류층, 모래, 덮개암, 진흙, 기반암, 트랙 등 4가지로 동해 심해에서 이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7개 유망 구조에 대한 마지막 단계인 리스크 평가와 매장량 분석 과정을 통해 총 35억에서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탐사 자원량을 추정하게 됐다고 언급했고 우리가 도출한 유망 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이라면서 시추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